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동기부여가 될 만한 영상 2탄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마음이 들뜨고 에너지가 샘솟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할수록 나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인간관계는 공고해지고 결과적으로 급여 수준은 올라갑니다. 우리는 한 곳에 머무르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을 예찬하고 계속해서 실증을 내고 변화를 거듭해가는 사람을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 세상의 평판에 신경 쓰느라 침몰해가는 배 위에서 우물쭈물하다가는 그야말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 도망치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가 있기에 도망칠 수 있는 것이다. 패배는 타이밍처럼 무작위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나면 많이 도전할수록 성공 확률은 분명 높아집니다. 한 번 이기면 다시 이기게 됩니다. 성공은 성공을 낳고 시도한 횟수에 비례해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약점을 숨기느라 힘과 노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게 된 순간 내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능력이 각성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불완전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사이에 존재하던 인공적인 장벽도 허물 수 있게 됩니다. 정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은 59%, 조언을 구할 가능성은 72%, 정보를 부탁할 가능성은 57%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중함은 팀의 협업 능력을 크게 활성화시킵니다. 정중함은 직원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느낌을 줍니다. 직원들은 정중한 리더를 존중하고 따릅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큰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마음속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최선의 나를 발견하고 이를 끌어내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떼어보세요. 나를 믿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반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또 다른 자극제가 되었다. 우리는 가능하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위험이 커야 성과도 큽니다. 사람의 감정과 성과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 최선을 다합니다. 웃는 리더가 조직의 성과를 높입니다. 성공적인 리더는 그렇지 않은 리더에 비해 직원과 함께 웃을 확률이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명한 리더는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생산성도 높입니다. 리더는 표정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타성에 젖으면 고마운 게 없고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습니다. 작은 티끌이 모여 산이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작더라도 의미 있는 혁신들을 쌓아간다면 틀림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란 게 뭘까? 어떤 환경에 잘 적응했기에 가지게 되는 삶의 장치, 더 잘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하지만 그 환경에 기반한 장점이니 환경이 변하면 당연히 장점도 사라지게 마련. 상황이 이런데도 장점만 붙들고 있으면 스스로 불행을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어 습관이 목표 달성을 해주기도 하고 한계를 설정하고 운명까지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피해야 할 단어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바로 모태입니다. 안 되라는 말 대신 할 수 있다를 습관화하면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가장 덜 중요한 것, 가장 덜 원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지워나가다 보면 바닷물이 빠져나갔을 때 밑바닥이 드러나듯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을 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모를 때,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마음의 지우개를 사용하면 핵심만 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념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끕니다. 스스로에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두뇌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렇게 기능합니다. 부정적인 신념을 몰아내야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자신이 예상했던 잠재력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이 들떠 아침마다 벌떡 일어난다. 배움이 없는 날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고 지루한 나날을 보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는다면 성공은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을 도울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성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부는 행복의 결과물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직원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줍니다. 행복은 비전을 빨리 이루게 해주는 연료입니다. 시련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시련은 인간성의 시험장입니다. 시련은 리더가 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욕구 5단계설로 유명한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말합니다. 비극과 트라우마는 위대한 인간이 자아실현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험이다. 직업은 우리들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일, 당장 유망한 직업이 아닌 내가 평생 좋아하면서 즐겨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일, 자신의 열정과 연결될 수 있는 곳에서 즐기면서 일할 때 누구나 위대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직업은 우리들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일, 당장 유망한 직업이 아닌 내가 평생 좋아하면서 즐겨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일, 자신의 열정과 연결될 수 있는 곳에서 즐기면서 일할 때 누구나 위대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고민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깜짝 놀랄 것이다. 사실 남들은 나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독일 시인 비렐름 부시는 남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아무 발자국도 남기지 못한다. 고 일가랍니다. 어제의 나, 가장 좋았던 때 나와의 비교해서 한 발 더 나아가기가 핵심입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마이너스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신나고 멋지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회 심리학을 연구하는 미국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의 연구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나한테 달렸습니다. 일단 선택한 후 철저하게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만큼 행복해질 확률도 높아집니다. 어디서나 통하는 마법의 주문은 바로 결단력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멈춤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멈춤은 곧 후퇴를 의미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처음 보듯이 대하는 겸손함,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모든 가능성에 열려있는 편견 없는 마음, 호기심으로 가득한 어린아이의 마음 같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통제하면 머슴이 됩니다. 믿고 맡기면 주인으로 거듭납니다. 믿음이 사람을 키웁니다. 상사가 나를 믿고 있다는 느낌이 주는 힘은 실로 막대합니다. 사람은 신뢰를 주면 성과로 보답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스스로 찾고 인생의 목적을 높게 설정하고 그것이 실현된 미래를 상상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매일매일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장은 힘들고 외로운 자리다는 위로의 말을 많이 해줍니다. 그 위로가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외로워지고 더 힘이 빠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힘들겠다는 따뜻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대신에 힘들게 오히려 재밌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생각이 세상을 바꿉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이타적인 행동들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더 큰 만족을 안겨줍니다. 착한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남을 위한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이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정체 혹은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더 큰 성취와 발전의 기회가 생겼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문제를 반기고 기뻐하는 사람이 큰 성취를 차지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의견에 노출될수록 나의 사고는 더 크게 확장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꽃 튀는 토론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습관적으로 남 탓, 외부 환경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 탓,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비로소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만약 당신이 가진 탁월함이 없다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얻을지 고민하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다른 이의 마음을 얻고 내 안의 에너지를 폭발시켜 탁월함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이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큰 성공을 불러옵니다. 영국에서 나는 스마일 보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동료들도 어떻게 너는 매일 아침 웃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냐? 라면서 신기해한다. 간단하다. 웃어서 행복한 거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라고 다짐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